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세계 그 3대 진미 중 하나인 그 서양 송로버섯이라고 불리우는 트러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나무 송자를 써서 이제 송로버섯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학명이 원래 그 송로버섯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트러플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 세계 3대 진미를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3대 진미를 푸아그라 트러플 캐비아로 한다 그러면 동의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김치 뭐 있지 않습니까? 김치가 왜 그 3대 안 들어갑니까? 3대 안 들어가면 4대에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도 7천만 아니겠습니까? 7천만의 입맛에 맞춰서 내가 좋아한다고 김치를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다. 이거 위험합니다. 제가 그 유럽에서 그 5년 정도 있으면서 느낀 거는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그 김치의 냄새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소송도 걸리고 뭐 잡혀도 가고 이럽니다. 유학 간 학생이 그 한국에서 김치를 부모님한테 받았는데 김치를 딱 오픈하자마자 공기 때문에 뻥 터져가지고 아파트에 그냥 온 시내 그 김치 냄새 난리를 쳤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서 신고를 하면 무조건 연행을 해가거든요, 프랑스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한인 사람이 그, 그 잡혀갔다라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있던 사실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김치는 우리는 좋아하지만 이 세계화하는데 좀 걸림돌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이 푸아그라 트러플 캐비아는 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물며 4천 년 동안 4천 년 전에 이집트 뭐 고대 문명에서 벽화로 그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뭐 우리나라 김치는 기껏해야 역사가 500년 아니겠습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그 났으니까 500년도 채 안 됐는데 임진왜란 때 그 고춧가루가 넘어왔으니까요. 역사로 봤을 때도 이 3대 진미에 비하면 뭐 터무니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 3대 진미 중에서 이 두 번째 이 트러플이 그 어떤지 짧은 시간이나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3대 진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세기 전부터 세기는 100년 아니겠습니까? 최고로 치는 세 가지 진짜 요리, 즉 진미를 뜻한다고 알려져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그 이제 3대 진미를 우리가 정할 때 그 바다에 하나, 그다음에 땅에 하나, 그다음에 하늘에 하나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다가 그래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육지, 바다, 하늘의 대표 음식 각 한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땅에서는 그 오늘 주제로 한 그 트러플이라고 불리우는 송로버섯, 예, 그다음에 바다, 즉 물에는 바다의 진주라고 알려져 있는 카비아, 카비아. 그다음에 하늘에는 그 가금류죠. 예, 그 오리의 간으로 되어 있는 이 푸아그라,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트러플이라고 불리우는 송로버섯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그림은 이제 블랙 트러플을 찍은 건데요.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고단가입니다. 향도 어마어마하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국내에는 이게 프레시 트러플을 뭐 구할 수가 힘들기 때문에 특급을 호텔에서 그 핸드캐리어로 그 들어오는 경우 외에는 전부 다 그 캔이나 그 조림에 되어 있기 때문에 향이 강하지 않는데 프랑스에서 느껴본 이 프레시 트러플의 향은 누구도 다 싫어하지 않고 한번 맡으면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강한 버섯 향을 내고 있습니다. 트러플의 그 영어 명칭인 이 트러플은 프랑스어로 트리프고 이탈리아는 타르투포라고 합니다. 스페링이나 물질은 다 동일하지만 그래도 언어별로 어학별로
약간씩 다르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음식물의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한 트러플의 독특한 맛을 느낄 때마다 이 버섯은 최고의 신인 주피터가 벼락을 내린 나무 밑에서 자라는 것이 틀림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밑이 그 소나무와 같은 이 나무 밑에서 깊숙이 깊게는 1m, 1m 위치에 하는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래된 고목에 있기 때문에 고목은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벼락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락과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만도 합니다. 이제 19세기에 이탈리아의 음악의 거장, 유명하죠. 로시니라고 알려져 있는데 조아키 로시니는 이 버섯을 이 버섯의 모차르트라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술가라고 불리우는 음악가라든지 뭐 화가들이 이 맛을 그 음미하는 그 표현의 방법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민한 성격 때문에 미식가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로시니가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은 세계적인 그 미식가 이 로시니가 극찬을 한 이 트러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그 미식가로 유명했던 프랑스 배우 있죠. 제라르 트파르디 외에는 이탈리아 북부 그 알바 지역에서 이 생산한 흰 송로버섯 경매 구입에 나섰다가 홍콩의 거부에 밀리기도 했는데 금액이 지금 2018년이니까 지금 뭐 한 5년 전이네요. 5년 전에 1억 899만 원에 1.5kg가 팔렸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래서 미화 16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억 원이 넘는 돈인데 이런 돈에서 홍콩의 거부한테 팔렸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는 거는 이 화이트가 더 비쌉니다. 화이트는 이탈리아에서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만 나는 곳이고요. 전 세계 이 트러플의 종류는 그 화이트와 블랙이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만 화이트가 나고 블랙은 이제 그 세 개 나라 사이에 나는데 로마, 스페인, 프랑스가 이제 그건데 에스파니얼 그다음에 중국에서 좀 난다는데 옛날에는 전 세계 네 개국에서만 난다고 했어요. 근데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뭐 중국에서도 뭐 트러플이 생산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게 기후와 조건이 정확히 맞아야지만 이 생산할 수 있는 또 그 경매로 잠깐 나왔다가 이 세계에 있는 돈 많은 미식가들이 싹 쓸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 암암리에 거래가 되는 거이기도 합니다. 이 트러플이라고 불리우는 이 송로버섯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이 병의 치료약이나 이 정력제로 사용되었던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4세기부터는 향기나는 금덩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귀했고 지금도 귀합니다. 지금도 귀했고 요정의 사과로 불리우며 모두에게 그 효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버섯의 일종입니다. 버섯의. 또한 송로버섯은 과학적으로도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는 효능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혈관 질환이나 이 고지혈증, 각종 성인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대 와서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의 금덩이라고 불리워지죠. 트러플은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요리에 직접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트러플 오일이 유명하죠. 오일을 만들어서 파스타를 만들 때 리조또를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하고 샐러드 위에 직접 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누구나 다 좋아하거든요. 3대 진미는 전 세계 누구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요리에 거부감 없이 사용 가능한 것이 트러플입니다. 비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화이트와 블랙이 있는데 이제 이 아까 블랙은
화이트보다 가격이 한 절반 정도 싸고 이 화이트가 훨씬 더 칩니다. 2배 이상 고단가로 그만큼 더 귀하니까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은. 트러플은 그 현대 과학으로도 지금 21세기 현대 과학으로도 절대 재배가 불가능합니다. 재배가. 이게 과학이 발달하고 뭐 철갑 상어도 재배로 그 성공을 했는데 이 트러플은 지금도 지금 과학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4개국에서만 자연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미스터리 이 버섯입니다. 지금까지도 환경 조건이 알맞은 이 기후가 어, 다양하지 않고 특정한 토양의 pH 농도가 맞아야 자라는데 지구에서는 유럽의 지역이 적합한 곳인데 유럽 전역이 아니라 4개국에서만 난다. 그래서 종류는 흰색, 검정색이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만 나는 흰색 트러플이 더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트러플 드셔보신 분 이렇게 프레시로 드셔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예, 많지 않으시겠는데 어떻게 그 수확을 하는지 아까도 재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야생으로 수확을 하는지 좀 이게 알아보면은요. 아까 사람의 힘으로 재배가 불가능하고 또 채취가 굉장히 힘들어서 많이 있지도 않고 후각이 발달한 이 동물의 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개, 그다음에 돼지를 훈련시켜 채취하는데 이 트러플 향기가 나면 땅속을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돼지 같은 경우에 돼지는 이 암돼지를 이용하는데 송로버섯은 번식을 위해서 암컷을 유혹하는 호르몬인 페로몬이라는 이 포자를 분비한다고 해서 이 돼지의 코는 눈은 안 좋지만 이 돼지의 후각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돼지는 이 길러지는데 몇 천만 원에 든다고 해요. 한 마리에. 어려서부터 그 사료에 그 트러플 가루를 그 비싼 트러플 가루를 먹이니까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좋아하고 이제 산으로 끌고 가면 돼지는 그 트러플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면서 향이 나면 이 페르몬이라는 그 포자를 찾아서 이제 땅을 파는데 이 돼지 부리가 엄청나게 힘이 좋다라는 거 아시죠? 뭐 무덤도 순식간에 다 파헤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로 보면 손이죠, 손 돼지 코가. 그래서 딱 찾으면 이게 바로 이제 망으로 탁 쳐서 이제 주인이 골라내야 되는 거고 하고 또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도 훈련시킨 개도 상당히 비싸고 또 이제 그 산파리 파리가 특정 파리가 앉아져 있는 곳에 트러플이 있다 그래서 그 파리가의 앉은 모습을 보고도 채취를 하기도 합니다. 트러플과 가장 잘 어울리는 요리는 뭐니 뭐니 해도 이 감자고요. 그다음에 파스타 스테이크, 생선, 가금류 등 모든 요리에 이용되지만 유명한 생산지인 프랑스 페리고 지방이죠. 그리고 이탈리아는 그 피에르몬테 지방의 와인과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잘 어울리는데 이 트러플은 워낙 그 귀하기 때문에 3대 요리도 다 그렇지만 이 요리가 들어가면 손님은 미식가들은 다 3대 짐이 기본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인이 나를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대우를 하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에피타이저, 생선, 메인, 디저트까지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중복 사용하면 할수록 더 손님은 좋아한다. 중복 사용의 원칙이 깨지는 그 요리가 바로 트러플이다. 하지만 그 트러플 요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먹어본 사람의 35%만 좋다고 느끼는데 처음 먹어본 사람이죠. 그래서 먹어보면 이게 또 이제 중독성이 있어서 이 계속 그 좋아하게 되는 요리입니다. 이건 뭐 설문인데 참고적으로 향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트러플 관심 가지시고 맛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요리사랑연구소 김강호 교수였습니다. 오늘 트러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